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눈도 내리고, 겨울다운 겨울이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될 거는 되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도 어느 정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죠? 그 봄바람 신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이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혹시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큰 고민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기아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좀 가장 시장에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좀 잘 수습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 아, 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그리고 내일장에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바닥치고 먼저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대1 주식화에서 예, 원 플러스 원 주식과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 1대1 주식, 원 플러스 원 주식과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7회차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대1 주식과외라고 해갖고 1대1로 종목 상담한다 아닙니다. 1대1로 뭐 한다 아닙니다. 뭐냐면 원 플러스 원 주식과외라는 것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몇 시? 11시에 주식과외 박한승과 만나서 네, 하나를 얻고 신혜식 대표님한테 얻으셨던 거 플러스에다가 알파로 플러스 겹쳐서 저희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 주의 시작을 여는 또 하루의 시작을 여는 부분에서 대응하고 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데 좁혀드릴 수 있는 시각을 좁혀드리고 그래서 승률을 높여드리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강의 주제는 후진하는 자동차. 후진하는 자동차. 지금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진하고 있습니다. 뭐가 후진하느냐? 부품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키,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주문 넣었던 거 주문 취소하고 시장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오늘 오전장에 이 후진하는 자동차 파트를 종합주가지수의 반등을 뭘로 끌어올리고 있느냐? 노 마스크. 마스크 이제 벗어도 되잖아요. 즉 내수 관련주, 은행주라든가 혹은 화장품주라든가 혹은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이런 내수 관련주들로 한번 심폐소생술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성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대성공을 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는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지금 주식을 실시간으로 한번 봐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잠깐 오늘 장에서 일어난 부분들. 저도 지금 막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주식이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주식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었는데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이 왜냐하면 장이 지금 어제 미국 장이 빠져갖고 마이너스인데 오늘 괜찮겠느냐 시장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증시에 다행히 봄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그 부분은 이거다. 일본은 마이너스 1% 출발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대도 가능해 보인다. 근데 그것이 아침에 의외로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 다행히 왜 어떤 분바람이냐? 바로 이 환율입니다. 1,300원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예, 환율이 예,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볼륨 제가 올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지금 좀 소리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막 와가면서 보니까 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주식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가차가 없어요. 왜냐? 안 된다고 어떤 주식 안 된다고 할 때 2차 전지 안 된다고 제가 3개월 전, 1년 전부터 계속 한번 팔아라. 그러고 나서 다시 사라. 카카오는 한 뭐 1년 반 전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느냐면 주식은 틀려도 괜찮아요.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봤네? 확실하게 틀렸잖아.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요. 그리고 주식은 우위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돈 번.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극도의 공포감이나 이런 느낄 때는 그걸 잘 구슬려서 그 위기감, 2200포인트 깨졌을 때 그 위기에 손절하지 않고 잘 버텼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낫다. 2450, 2500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적으로 잠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줘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의외로 센 장입니다. 근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자꾸 시장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봐요? FRB 금리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죠.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자꾸 시장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는 게 FRB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장에서 돈을 100조 원 가진 사람, 1000조 원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주식 베팅하고 다 하거든요. 그분들도 재테크를 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그거의 모든 것에 돈, 훨씬 큰 돈이 모아진 것이 어디냐면 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서 환율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지금 1440원에서 급락했어요. 달러 가치도 똑같이 급락했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한국에서도 급락한 겁니다. 야,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한국에서도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 전 세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진 거죠. IMF 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전 세계에서 올라갔습니까? 한국에서만 올라갔습니까? 한국에서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쭉 100,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갔다가 104 아래로 주저앉았죠. 104에서 간당간당거려 10%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1440원에서 달러가 1300원대까지 떨어졌죠. 130원이, 140원이. 즉 1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오늘 저가죠. 이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밀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안 빠지는 겁니다. 미국이 빠졌는데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동시간대 열린 일본도 현 시간대 오늘 일본 휴장 아니죠? 12월 달 말에 오늘 며칠입니까? 그렇죠. 17일, 19일 카자흐스탄만 휴장이네요. 23일 날 이제 영국 반장, 26일 날 미국 반장, 홍콩 쉬고 우리나라는 30일 날 쉬고 1월 2일 날은 미국 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다음 주부터 격동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이번 주는 그런 대로 해볼 만한 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시간대 열린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 어때요? 마이너스 1%죠.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코스닥 플러스에다가 거래소 증시는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약보합이죠. 그러니까 한국만 센 거냐? 예, 한국만 센 거. 그럼 왜 한국만 센 거냐?
보면 한국만의 독특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금융투자세,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금융투자세. 2년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할게요, 제가. 금투세를 2년 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얀 걸로 보는 게 더 좋으시겠군요. 금융투자세 5천만 원 이상 펀드든 종목이든 주식이든 버는 분들한테 250만 원 1인당 인적공제하고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 이게 금융투자세죠. 종목당 건건이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로 때리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이 금융투자세를 그런데 지금 연기할 가능성이 법안은 통과됐는데 연기 여야 합의해서 이제 2년 정도 유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의 이 부분이 한국 증시의 특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해외의 수급적인 요인 얘는 일단 조금 불을 당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간 강세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강세였습니까?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한국은 강세입니다. 한국 나왔죠. 금요일. 어제 미국 증시 1% 빠졌죠. 오늘 왜 자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빠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어제 미국 1%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존스 30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는 30개 종목에서 어떤 겁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이키 2.3%, 맥도날드 2.0%, 월마트 1.8%. 다우 30개 내에서 25개 빠지고 5개 상승했는데 나스닥 100종목, 100종목 중에서 74개 하락하고 27개 상승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안경 좀 잠깐 벗을게요. 어쩌면 선글라스 끼고 방송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형님 새벽부터 모니터를 보잖아요. 저희가 보통 한 새벽 4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이렇게 핸드폰으로 잠결에 보다가 졸다가 보다가 졸다가 이제 출근하셔서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7시에 모닝 브리핑을 간단하게 녹화 올려드려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이 혹사당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11시 14분이지만 제 눈은 밤 10시까지 이렇게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눈들이. 자, 그래서 이 시간대 돼가 보니까 상당히 눈이 피곤합니다. 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100 종목 잠깐 볼까요? 모더나가 마이너스 6.7% 하락했네요. 테슬라가 4.7% 하락했네요. 100개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4,000개 종목 중에서 금융주를 뺀 미국을 대표하는 업종 종목들을 지금 꼽은 건데 보니까 테슬라 4.7% 그리고 누굽니까? 테슬라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모더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종목이죠. 스탠앤푸 500 종목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30개, 100개, 스탠앤푸 500.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500개 종목 다 집어넣은 거, 금융주까지 포함해서. 자,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까? 나스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포함되어 있는 포드모터 컴퍼니, 포드 자동차. 마이너스 6.98%, 7%.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장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보다도 SK이노베이션과 SK바이오사이언스 외 모더나 백신주죠. 포드자동차의 SK이노베이션, SK온이 2차 전지 배터리 납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포드자동차 그리고 어제 테슬라 그리고 뭡니까? 제너럴 모터스 마이너스 3.9% 4%. 그 자동차주들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내연기관차가 다 하락했습니다. 자, 한번 잘 볼게요.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집이 가장 크겠죠. 나는 아직 직장 초년생이라 반전세 월세 사는데 어찌됐든 단일 보증금으로는 가장 크잖아. 그렇죠? 집이. 전세든 월세든 매수해서 갖고 있다. 두 번째로 큰 게 뭐예요? 차죠. 차가 없는 분은 두 번째로 큰 게 어떤 걸까요? 핸드폰. 핸드폰, 자동차, 집. 그 다음에 뭐 신발, 옷 이런 거겠죠?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어떤 거예요? 다우에서. 나이키, 맥도날드. 소매, 소비재 종목. 그 다음에 홈디, 월마트. 이런 소비 품목들이 빠졌네요. 한국은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더 큰 시장으로 종목을 500개로 늘려보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포드 자동차, 테슬라,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국제유가, 그 다음에 우유값, 고기값, 쌀, 밀가루값, 먹는 거. 앤드 가장 큰 가격의 한 포지션을 미국 CPI 지수에서 차지하는 중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CPI에서 중요한 또 지표를 차지합니다.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 앞으로 CPI는 7을 넘기기가 웬만해서 가스관이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대판 전쟁 벌어가지고 미국이 사우디에 국제유가 수출 금지를 때려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은 한 유가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CPI 지수가 현 유가 수준이라면 다른 부분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2월 1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느냐 마는 FOMC 첫 번째 회의가 있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때요? 지갑을 닫아요, 이제. 왜? 사람은 심리적 기대 가설을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여기다 대고 총 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기 전에 총을 미리 쏴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메시, 음바페 이런 사람들 어때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패스해 줍니까? 아니면 공간에다 패스를 찔러 줍니까? 달려가는 속도를 이용해서 공간 패스를 해주죠. 그게 뭐냐?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합리적 기대 가설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이렇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빈 공간 저기다 찔러줬을 때 우리 편이 더 빨리 가니까 상대편은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 수비수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옆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수비수가. 다 물리학 법칙이 축구에 녹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학에도. 당연하죠. 앞으로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금리도 이미 0.5%씩에서 금리 동결이겠지만 5% 전후에서 2월 달에 0.2 올리거나 그렇지만 이미 금리 수준은 5%까지 가까이 4.5%까지 올라왔죠. 지갑을 닫아야 될까 안 닫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니까 일단 은행 이자 5% 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흥청망청 안 쓰고 씀씀이를. 뭐를 줄여요? 자동차 계약했던 거 파기하는 겁니다. 예,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금 찾는 거예요. 다시 100만 원 줬던 거.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억이면 500만 원 나오죠. 5천만 원은 250만 원 나오죠. 큰 돈입니다. 매월 부모님한테 20만 원씩 용돈 드려봐요. 큰 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는 겁니다. 에이, 포드 자동차는 82만 대 리콜하니까 그렇잖아요. 82만 대 리콜한다고 언제 포드 자동차가 빠진 적이 있어요? 11월 달에 300만 대 리콜했는데도 올라갔는데 11월 달에 포드 자동차가 330만 대를 리콜했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포드 자동차가 죄송합니다. 이거 포드 자동차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아니라 330만 대를 리콜했어요.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한 290만 대, 캐나다에서 40만 대. 주력 제품들 다 싸고
5년 정도 생산된 거. 2013년도에서 제 기억에 2019년도에 저도 그래서 그때 포드 자동차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 올라갑니다. 자, 어제 80만 대 리콜했다고 빠졌다? 아닙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볼까요? 포드 자동차. 자, 잠깐 사실 확인하기 전에, 팩트 체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그래서 오늘 주식이 어떻다? 된다. 자동차는 약간 버벅거릴지 몰라도 이것도 사실은 오늘 한 3% 빠졌으면 어느 정도 종가에서 뭐 크게 획득 올라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손실들을 다 메꿔줄 거예요, 아마.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컨텐츠를 비롯한 이런, 왜냐하면 증권 금투세 이외에는 코스닥 시장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10억 이상이든지 2% 이상 갖고 있든지. 이게 이제 그 1000억짜리 시가총액인데 내가 10억 갖고 있다. 그러면 1%지만 10억 이상 한 종목에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세금을 왕창 들여 맞아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에 1%지만 코스닥은 2%거든요. 그러면 500억짜리 시가총액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코스닥에. 그런 종목이 혼자 10억 갖고 있다, 2% 갖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이. 종목당이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주식이 조금만 올라오면 다 해당되는데, 일단 장도 안 좋은데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유예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잠깐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지금 강한 거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좀 더 강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환율 부분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 저는 바닥권대가 단기적으로 이제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있죠? 오늘 이벤트, 예, 이거 한번 창에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한국경제TV 시청률 1위, 한국경제TV가 만든 대한민국 1위 주식 사이트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1등, 아니 1등이 아니라 BHC 치킨 몇 명입니까? 예,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벤트 참여하기 지금 채팅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BHC 치킨, 그리고 갤럭시 버즈 이어폰, 그리고 핵심 유망주.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 불확실한 종목에 투자하느라고 피곤한데 그거보다는 이런 이벤트는 눈에 보이고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BHC 치킨이 좋아요. 어차피 주식은 여러분들 1억 원어치 갖고 있잖아.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 비싼 거 갤럭시 버즈 같은 거 받는 거. 버즈 2명, 버즈 2 1명, 치킨 10명. 네. 자, 어떻게 거기 해서 이벤트 참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치킨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갤럭시 버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보다 치킨은 10명한테밖에 못 주지만 버즈는 1명한테 못 주지만 제가 오늘 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종목은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포드 자동차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스케이프, 시맥스, 퓨전, 그리고 트랜짓 커넥트, 그리고 엣지, 미국에서 총 290만 대 정도 팔았네요. 이 상품, 이 종목, 이 자동차 라인업에 대해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39만 4천 대니까 약 40만 대. 합쳐서 330만 대를 리콜했어요. 언제? 11월 15일 날. 근데 주식 빠졌나요? 포드 자동차가? 11월 15일 날 리콜을 했는데 11일, 15일 이때 리콜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사전 공문도 나오고 언제부터 리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리콜 통보는 이때 정도 옵니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영업사원들 통해서 또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웬만한 자동차는. 자, 그런데 리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정적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자발적 리콜이잖아요. 리콜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결함을 찾아내고 그 결함에 대해서 끊임없는 무상 AS를 해주는 게 리콜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33만 대인데도 아닌데 82만 대 리콜인데 급락 나왔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 그러면 경쟁 상대에 있는 GM 자동차는 급등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포드 자동차가 리콜 때문에 빠졌다면 경쟁자인 현대 자동차 급등 나와야 되잖아. 급등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소비 위축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자, 그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 두려움들이 지금 어제 다우존스 내에서도 나오고 스탠포드 500에서도 포드 컴퍼니라든가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한테 나온다. 다우존스 30 종목 내에서는 나이키라든가 신발 그리고 맥도날드라든가 월마트라든가 하락폭은 1.8%밖에 되지 않지만 30 종목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에 이런 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신세계가 코스피 1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빠진다?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동원 참치가 가장 많이 빠진다. 사조 시푸드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소비 위축에 지갑을 닫는 거.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약간 녹아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는 거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2차 전지,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가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도 주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측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틀어막고 있는 거냐? 그 지수 까먹은 부분을 자동차 파트에서 요런 게 막아주고 있네요. 하나투어 4%,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뭐 GKL, 하이브, 그 다음에 K카드 리오프닝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좀 눈길을 끄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HMM이라든가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메리츠 화재라든가 메리츠 증권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이제 그게 금융주가 됐든 메리츠 금융주처럼 혹은 하나투어나 롯데관광개발이나 GKR이나 이런 것처럼 카지노 리오프닝주가 됐든 마스크를 벗어가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움츠려 있던 주식들의 리오프닝주도 움직이지만 매각 이슈가 있는 해외 매각 이슈가 있는 메리츠 금융주주라든가 혹은 연말 두고 최대 실적으로 말미암아 시가총액보다 큰 실적이 나오고 있는 HMM의 최대 배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낙폭과대 상태에서 올라오는 각자 종목 시스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종목장은 뭐예요? 그러면 미국이 소비 위축이잖아요. 소비 위축이라는 얘기는 나쁜 얘기 같지만 나스닥 시장 하락이 지속적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 금리는 4.25인데 12월 달에도 또 올려서 시장 금리는 몇 포인트예요? 그렇죠. 4.4 갔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3.5잖아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기준금리가 10년물 이자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데 CPI 지수도 떨어지고 자동차도 안 팔리고 맥도날드 안 먹고 나이키 신발도 안 사시는데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2월 1일 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된 박스권 형태에서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전날 아랫꼬리가 미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1대 1 플러스 1 주식 과외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 있는 컨텐츠 종목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잘 들으세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으라고 했던 종목군들 있죠. 낙폭과대 종목, 참 낙폭과대 아니라 올라와서 파는 종목군. 수익 실현 절반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어떡하자? 다시 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카지노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다시 올라오죠. 지난주 이맘때 정도에 월화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해달라. 3분의 1, 그 다음에 뭐 절반, 그리고 다시 밀렸을 때 분할 매수를 하든지 다시 보자. 아니면 팔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장이 안정화된 것을 이런 종목들이 다시 보자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파라다이스. 자, 잘 보세요. GKL. 지금 쭉 막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한샘. 이해되시죠?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던 종목군 중에서 61선 위로 올라타고 그러니까 장기 추세 2년간 3년간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을 때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고요. 한샘. 매매를 해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은데 저는 가급적 좀 매매가 지금 큰 욕심 없이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도 투자해놓은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거래소 시장도 거래소 시장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제가 이번 연도에 가장 2023년도에 가장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가를 한 번 더 깰 수도 있어요. 저가 34,000원을 깨고 다시 저가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신고점을 뚫고 가장 화려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45,000원짜리인데 신고점 뚫으면 거의 200% 가까이 되겠네요. 150% 이상 수익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최대 실적이네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났을 때는 괜찮다. 떨어졌을 때 사는 건다. 매출액 3,900억, 4,900억, 작년도 1조 원, 이번 연도 1조 2천억 예상. 영업이익 350억, 660억, 100% 성장, 1,200억 근처 100% 성장, 이번 연도 2,100억, 100% 성장. 당기순이익은 5,200억에서 700억대로 줄어들지 않았느냐? 줄어든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장, 재무제표를 못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1,000억에서 뭐를 빼요? 돈에 관련된 거. 세금 빼고 은행 이자 빼고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죠.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크다는 건 뭐예요? 로얄티를 받든지 일회성 비용이 들어오든지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건물 파는 거라든가 땅 파는 거라든가 자산 매각한 거 혹은 계열사 주식 정리한 건데 그게 일회성으로 꽂히는 거. 4천억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영업이익이 4배 이상 들어올 정도로 1, 20억도 아니고 그러면 이 회사는 로얄티겠습니까? 뭐가 주식 계열사 파는 게 꽂힌 거겠습니까? 거의 100% 갖고 있던 주식 정리한 거가 꽂힌 거가 대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회사인지 좋아지고 있는 회사인지. 수익성은 좀 악화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매출액이 1조 2천억이니까 20%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2천억이에요. 1천억 증가했죠? 100%.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해당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팔리는 거잖아. 드라마 하나 만들었다 해갖고 1,000명 보던 게 100만 명 본다 비용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비용은 조금 늘어나고 수익은 확 늘어나죠. 일반 제조가 아니잖아요. 컨텐츠라는 거. 나중에 접속해도 비용 증가 없이 순이익만 확 늘어나는 거. 카카오 게임즈. 제가 보니까 원년이에요. 카카오 주식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자,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면 진짜 좋은 주식은 이것저것 따지면 못해요. 이번 연도에는 한번 여기서 좋든 싫든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장 연말이나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걸 다시 쌀 기회가 산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3D라든가 그리고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가상현실, 증가현실 발달할수록 예, 게임 플랫폼 업체가 선점하게 그런 분야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 시장도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이버 상품권. 그렇죠? 이거 카카오 페이가 있어야 게임도 결제하고 네이버 페이가 있어야 네이버 만화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 시장, 즉 금융이라는 얘기죠. 이걸 게임으로만 보면 그 애들이 코 묻은 돈이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무식하다. 나는 주식으로 돈 못 번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 게임주 그거 애들 불량식품처럼 애들 정신이나 해놓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중국한테 다 뺏겼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산업, 이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실, 어, 조목조목 알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매년 100%씩 저렇게 성장하는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저거로 뭘로 설명할까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펄어비스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 컨텐츠 종목군들 지난주 초반에 강세했다가 지난주 후반에 떨어졌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난주 초반에 올랐을 때 때려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사달라고 했는데 충분한 조정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시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치킨은 제가 다 못 사요. 10명. 그렇죠? 신현식 대표님 5개, 저 5개. 아니면 하창봉 대표님까지 있다가 이제 오시면 3개, 3개씩밖에 못 쓰는 거야. 버즈는 한쪽씩 날아가져야 돼. 신현식 대표님 좌측, 하창봉 대표님 오른쪽. 아니면 제가 혼자 2개 다 써버리든지. 1명 주는 거니까. 자, 그러나 종목은 드릴 수 있겠죠. 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남겨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를 하나 남겨놓느냐? 잘 보세요. 오늘은 오늘은 원격 진료입니다. 왜 앞으로 원격 진료가 되느냐? 비트 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이제 눌러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연말 연초부터 해서 앞으로 원격 진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나는 리오프닝주 못 샀다. 그분들은 원격 진료주를 천천히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하세요. 미국 내의 그 오바마 케어의 부활과 그리고 부통령 이제 상원을 장악했잖아요. 51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IT 기기의 발달,
이미 플랫폼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적인 IT와 오프라인의 전복,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의사협회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사회 저변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죠, 의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되어버렸냐면 어떤 새로운 기계가 나왔어. 근데 그 기계가 의사분들의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뭔가 건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 AI 진단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있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오진율을 잡아내. CT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MRI를 통해서 전 세계 140국에서 오진율, 방사선에 대한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AI를 가동시켜서 스스로 학습해서 오진율을 잡아내는데 의사분부터 판독을 잘한다. 오진율을 잡아낸다. 그러면 의사분이 만약에 이 기계를 갖다 놓고 쓴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 의사분은 하루에 100개를 보면 이 기계는 하루에 10,000개를 보는 거죠. 오차가 없는 거 9,900개, 9,500개, 뭔가 이상한 거 500개. 의사분은 그러면 요거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9,500개를 오진율 없이 골라내는 거니까 의사분들의 방사선과 의사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기계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라든가 스스로 판독하는 것을 떼버리는 겁니다. 판정을 의사만 할 수 있게. 밥그릇을 지키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헬스케어 장비라든가 헬스케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둔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일본은 아직도 팩스 쓰죠. 관공서에서. 아직도 팩스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디지털 컴퓨터가 위협한다고 본 거예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평생 직장인데 은행들이 관공서가 그러니까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과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일본 소득 36,000달러, 한국 37,000달러, 대만 39,000달러. 그래서 아베가 실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회가 지금 국제 선진국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잖아요. 가장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가 앞으로 나중에 1, 20년 후면은 뒤처져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핸드폰 통제하는 나라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서 금융도 이루어지고 다 되니까 유선전화기 KT가 지금도 한국통신가 아직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통신이 자기 밥그릇 갉아먹는 것 때문에 이걸 못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1,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요. 자, 따라서 이 분야가 저는 지금 당장도 워낙 바닥이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분야가 현재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 미국의 오바마 케어라든가 그리고 지금 종목군들을 찾는 노력. 왜 종목군들이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자꾸 시장에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단기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어요. 본질적으로는 안 잡혔지만.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침체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목줄을 딱 잡았던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통화량 쥐었던 거를 살짝 놔주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경기는 침체해요, 이제 계속. 그랬을 때 개별 종목장들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3년, 4년간 빠졌는데 생존하는 기업들.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게 가장 어떤 겁니까? 생존한 종목들. 아무래취. 화장품 안 발라질까요? 발라야 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25,000에서 35,000. 불과 한 달입니다. 지난번 폭락 나왔을 때 이미 매도 타이밍 늦었다.
갖고 있어라. 회복 나올 때 팔아라. 이렇게 빨리 회복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카지노. 그렇죠? 나라는 망해도 카지노는 안 망한다 했잖아요. 은행은 망해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카지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냐. 장기 투자해라. 근데 지금 벌써 2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카지노가 30% 올라왔어요. 자, 웬만큼 좋은 종목들 지금 종목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연말까지는 이런 종목,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아모레지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해야 될까요? 떨어질 때 사야 될까요? 그렇죠. 떨어질 때 살짝 모아가는 겁니다. 2%, 3%. 오늘 아침 사고 오후에 2% 사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들락날락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 2%.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아니죠. 다시 또 밀어줄 때 그렇다고 팔 것도 없어요. 모아가고 있는데 뭘 팔아. 그래서 많이 사면 15%에서 20%, 적게 사면 5%에서 10% 정도를 평균 단가 이 정도 선상. 그래서 잘 모아가면 그게 괜찮은 가격대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주는 기존의 종목군들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그리고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컨텐츠 관련주 SM, CJ, ENM 어차피 LNF나 에코프로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은 제가 보니까 갈까 말까 가고는 싶은데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또 멈추고 여기에서 계속 놀아요. 컨텐츠에서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장단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헬스케어 관련주들 올라갈 때 사지 마라.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초창기 국면이에요. 널뛰기 나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해 가면서 사실 마음이 급한 경우에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 재미가 없느냐? 2차전지 좋다고 해서 2차전지 쫓아갔더니 바이오 끌어올려. 바이오 좋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컨텐츠 끌어올려. 근데 그 컨텐츠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앞에서 다 죽여놓고. 앞에서 다 죽여놓고 땅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또 바꿔치기 하면 그 다음 다시 또 다른 형태로 또 계속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반복되는 장입니다, 이 장.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한다. 그럼 도태돼요. 도태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멸하는 거예요. 소멸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잘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좌충우돌하다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멸이에요. 좌충우돌. 인데 자중질환, 자충수에 의한 좌충우돌이에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그게 오늘 가장 극렬하게 나오는 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파트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래소 시장에서 자동차 이런 것들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이제 손절 타이밍이 다가왔죠? 손절합니다 사람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수업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가에서 어느 정도 버티면은 바로 커트해라. 미국장 어제 자동차주들 빠진 거 보니까 저가 테스트 한번 나온다. 그리고 나서 손절 물량들 쏟아져 나올 때 같이 받아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 있는 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손실이에요. 왜? 저가 깨져갖고 직제점 깨지자 저점 깨졌고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5%든 10%든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와. 근데 여기서 못 사게 되겠죠. 자, 소비재의 위축이에요. 소비. 자동차는 물론 한국에서는 사치,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근데 미국은 생활 필수품이죠. 핸드폰처럼.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도 그렇고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사실 변동성 매매죠. 아침에 선물 한 1000개 샀다가 또 팔았다가 또 샀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시가 이후 떨어질 때 선물 와장창창 팔았다가 주가 반등 나오니까 손절하고 1000개. 그리고 나서 애들이 손절하니까 다시 또 살짝 또 놔주죠. 밀어주죠. 와끝까지. 내가 잘못 팔았나 하고 또 다시 또 하방으로 때리면 또 쳐올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그렇게 했더라도 반등이라든가 이게 나올 수 있는 힘의 배경의 이면에는 지금 일본은 1% 빠지고 있잖아요. 1.1%. 일본은 1.1%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버텨줄 수 있는 배경의 이면에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오늘도 음봉이죠. 어제도 미국장 떨어져서 시가 갭상승.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밀리게 만들었고 그렇지만 음봉. 그래서 종합은 양봉이 나오죠. 한국. 환율은 떨어져야 주식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떨어져서 출발했다 양봉으로 나오고 금요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 미국장 빠졌으니까 시가 하락. 환율은 급등, 갭상승. 근데 지금도 양봉.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금투세 유예 가능성 때문에. 확정은 아닌데 금융투자세 유예 가능성이 거의 여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양봉, 거래소 시장도 양봉. 약간 밀렸네요. 이제 보합이네.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니고. 굉장히 좁은 흐름에서 박스권이 움직이죠. 추격매수 추격매도 하면 영락 없이 커트당하는 딱 그 케이스. 딱 그 케이스예요. 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 54분이죠. 11시 54분인데요. 잠깐 종목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점검하고 간다는 것은 오늘장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현대홈쇼핑, CJ, 삼성전기, GKL, 농심,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세게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 TKG, 휴캠스, 쿠쿠홈시스, 현대해상, 대상, 하나투어, NH투자증권, 하이브, 메리츠화재. 자, 여기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종목이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그동안 저희들은 삼성전기라든가 GKL이라든가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봤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로서 뿐만 아니라 낙폭과대 상태에서 올라오는 힘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긍정적이라고 봐왔죠. 자, 그래서 올라왔을 때 한번 3분의 1 절반 때렸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또 채워놔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깔고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하나는 현대홈쇼핑 그리고 하나는 NH투자증권이에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보험사들인데 연말에 배당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어제 NH투자증권은 눈에 들어오는 게 왜 눈에 들어오냐면 어제 미국장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라면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서 지금 강하게 거래량을 받쳐주는 종목 중에서
NH투자증권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미국장에서 찰스 수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찰스 수왑. 스탠앤푸 500 종목에서 보니까 6번째인가 7번째 많이 올랐네. 퍼센트는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00개 종목에서 82개가 오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에 해당돼요. 거의 7번째니까. 찰스 수왑은 미국 내 사이버 증권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키움증권 같은 회사. 그래서 어제도 잠깐 제가 한번 언급드렸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특히 보험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화재보험들 보험료 또 올려야 되잖아요. 실비보험료. 갱신이 돌아오면 올수록. 그런 것들도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키움증권이라든가 오늘 같은 장에서 그리고 NH투자증권이라든가 수급적인 요인에서 봤을 때는 꽤 편한 지지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27%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60일선은 오히려 좀 올라타는 모습이라든가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흐름이 5%, 4% 정도는 이번 주에 노림수로 봤을 때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면 됐죠 뭐. 그렇죠? 은행에 맡겨봐야 1년에 5% 주는데 주식은 연말 연초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꽤 매력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NH투자증권. 자, 이거는 시장이 만약에 추세 하락이라고 본다면 은행주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증권주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 물 한잔 하고 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아이고 물 한 잔 먹으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네. 먹으면 어떡해. 야, 이게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죠. 자, 시장에 추세 하락이 나온다면 아무리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좋아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낙폭과대 종목에 못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증권주가 어떻게 약세장에서 하락장에 나오면 갈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증권주를 베팅하는 것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베팅하지 않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기관들이 가장 잘 알겠죠. 이쪽이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은행주들은 저희들도 11월 달, 12월 달 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7%에서 많게는 10% 수익률을 했는데 다 해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돈은 많은데 나는 주식 뭐 살지 모르겠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보니까 2,400을 넘어서서 2,500을 돌파하려고 한다. 그때 걸려든다고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분들은 주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분들이 삼성전자 간다고 사고 LG엔솔 간다고 사고 무슨 뭐 엔터 간다고 사고 껴락없이 걸려요. 50% 이상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2200에서 다 현금화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도한 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은행주 사라. 은행이자 5%인데 은행주들은 지금 배당을 받았든지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갖고 가갖고 시세 차익이 7%에서 10%, 15%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7%면 됐다. 배당 받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중간에 시세 차익 남. 왜? 그러면 됐잖아요. 한 달 갖고 있어갖고. 그 심산으로 현금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다시 엉뚱한 주식 사고 물리면 끝장이라고 그랬죠. 다행히 은행주들이 올라왔어요. 10%에서 15%. 회수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이 이제 만약에 돈 갖고 있느니 놀린다든가 혹은 단기 매매를 한다든가 단기 매매라고 하면 3일 전후의 매매입니다. 단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지만 그렇죠. 원격질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직고점을 뚫고 지나갈 다시 터치하려고 하는 직고점이라고는 좀 이상한데 올라갔다 이렇게 멈췄던 이런 자리들 뚫고 가려고 하는 컨텐츠 관련주. 공격적인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자, 반면에 조금 방어적인 기제로서 작동하는데 지난번 은행주에서 재미 보신 분들은 연말연시 이벤트잖아요. 시장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볼까요? 나는 궁금하다. 왜 그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삭죽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 궁금하신 분은 7788 눌러주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이거 보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지금 은행주들이 지금 증권주들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NH투자증권 그리고 또 누굽니까? 키움증권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1억 기준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다 같이 벌 수 있는 지금 시장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회수를 하셔야죠. 보고가 준비되신 분들 7788 누르신 분들한테만 제가 원래 채팅창에다가 어떤 종목을 살짝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아닌데 실제 삼성전자 이렇게 7788 누른 사람만 알 수 있겠지. 채팅창을 보니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을 사야 되는 이유 그런 분들이 매매를 하기에 괜찮은 이유를 말씀드려 가면서 지금 예 이거 괜찮다. 쌍방향 소통 방송 좋네요. 자, 빨리 여기 계신 분들만 딱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 두 종목 지금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7788 누르신 분들만 알 수 있어. 자, 오늘 자, 두 종목 지금 보냈어요. 지금 제가 개별 종목이잖아요. 네. 두 종목 했습니다. 빨리빨리 7788 눌러요. 그래야 후루룩 지나가야 나중에 온 사람은 이 종목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7788이 한 2000개 여러분이 3번 눌러주면 5000개가 진행하는 거잖아. 그럼 못 찾겠지. 뒤에 오는 분들은. 이해되셨죠? 자, 왜 그런지 잠깐 그러면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 아까 어제 미국 시장 찰스 수합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런 종목은 누가 사주는 거냐? 국내 기관이 삽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사실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서로 네 거 내 거 밀려주고 땡기는 거. 나는 네 회사 거 사줄게. 너는 우리 회사 거 해줘. 알게 모르게. 연초에 얼마예요? 13,000원이었네. 연초에 13,000원. 연초에 13,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9,500원. 그럼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그렇죠. 30% 빠졌네. 40% 빠졌다가 8,700원으로 10% 정도 올라왔네. 마이너스 연초 대비 30% 하락. 종합주가지수 대비 계산해 본다면 꽤 많이 하락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NH투자증권입니다. 장기 추세 하락이에요. 이번 연도만 빠진 게 아니잖아. 33,000원에서부터 장기 추세 하락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60일선 우위로 살짝 걸터 앉은 형태.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인데요.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작년 지금 9,500원이죠. 작년도 배당 얼마나 줬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 연말이니까.
은행주에서도 하이먹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자, 어디 보자. 2021년 12월 31일 현금 배당 1,050원. 나만 알고 있는 건가? 9,500원짜리인데 현금 배당을 1,050원 줬어. 그러면 몇 퍼센트? 10%.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 그 전년도 2020년도 현금 배당 700원. 그 전년도 500원. 500원에서 700원으로 700원에서 1,050원으로.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1,050원보다 최소한 더 주면 좋은 거겠지.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 즉 단기 순이익을 뭔가 이득을 내야 되겠잖아요. 단기 순이익에서 한번 이득을 어느 정도 냈나 한번 잠깐 볼까요? 3월 달에 1,600억, 6월 달에 1,500억, 그럼 3,100억, 9월 달에 600억, 그러면은 3,700억. 이번 그러면 5천억 정도밖에 못 났네. 그렇죠? 작년도에는 1조 2천억 영업이익인데. 단기 순이익은 4,700원, 5,700원, 9,300원. 이번 연도에는 그럼 1,000원 주기는 글렀네요. 그렇죠? 1,000원은 어렵겠어요. 대신에 500원에서 700원 사이는 나오겠네. 500원에서 700원 사이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여요. 왜? 지난주에 4,700억이었는 영업이익 5,700억일 때 당기 순이익이 4,700억이잖아요. 이번 4분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1,700억이 나올지 1,200억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한데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부족하거나 2019년도보다. 2019년도 주가 수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2019년도 주가 수준입니다. 그렇죠? 고점 15,000원, 저점 12,000원, 평균 13,500원에서 13,300원 정도. 이 수준이네. 현재 주가 수준 9,500원. 현재 낮은 위치에 있죠? 배당률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700원을 줬다 하더라도 이때는 5%고 지금은 7%가 넘겠죠. 이해되셨죠? 꽤 괜찮아요. 시세 차익도 10% 이상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아무리 못 받아도 배당은 7%는 받을 거고. 자, 그러면 NH투자증권이나 왜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나 이런 특히 국내 기관들이 선호하는지 가능해 보이는 이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89,000원이네요. 또 16만 원에서부터는 반토막 나네. 마이너스 50% 이는. 자, 키움증권 한번 잠깐 볼까요? 키움증권은 뭐 여러분들이 다 먹여 살리는 증권은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먹여 살리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런 회사 망해요. 매매를 안 하잖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많이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려면 주식을 많이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할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 보면 하수일수록 자꾸 샀다 팔았다 합니다. 하수일수록 자꾸 샀다 팔았다. 경매를 20년 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 5억짜리 3억 5천에 유찰 2번 된 거 사가지고 3억 7천에 팔아먹고 빌라. 아파트 팔아먹고. 그리고 야 이번 달 2천만 원 벌었다. 뭐 1,000만 원 벌었다. 좋아라 하십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게 15억이 됐는데도 본인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고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걸 10개를 돌리느니 5개를 돌려가면서 대신에 전세를 주죠. 전세 주고 그거 갖고 30평대에서 다시 20평대 경매받고 혹은 월세에서 쌓이면 모아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면 아파트가 20개가 생기고 30개가 생기고 40개가 생기고 전세 가격 갚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갚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오른 거. 3억짜리였는데 5년에 산 게 10억 됐죠? 10억 정리하면 7억 남죠? 전세값 5개, 6개 정도. 이해되셨죠? 왜? 당시에 싸게 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각 보면 그런 분들은 아파트든 저기든 건물이든 20개, 30개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다 팔았다를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매를 줄여가면서 나의 자산이 쌓여가게 만들까. 이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도. 왜? 100세까지 산대잖아. 건물이 있어요? 아니면 나이 70 먹고 80 먹어도 회사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나 관세사나 변리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65세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뭐 먹고 살 거예요? 건물이 있거나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이신데 은퇴하고도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는 7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연금이 있거나 이런 게 돼야 되죠. 여러분은 뭘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고민을 30년 전에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이미 30년, 20년 전에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15년 전에 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할 차례입니다. 왜? 인구 100명 중에 지금 100명 중에 5명 중에 1명, 20%가 65세 인구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4명 중에 65세 인구. 어린애 빼고 뭐 빼고 하면 이제 2명 중에 1명인 노인이야. 65세 인구. 이걸 뭐라 그래? 초고령.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 고령화 비율이 더 빨리 속도가 나. 다른 나라들은 100년 준비하고 50년 준비한 걸 선진국이 한국은 20년 내에 준비. 그래서 주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퇴직연금처럼 한국도 주식이 되는데 지금 사모으면 안 됩니다. 경기 사이클이 큰 사이클이 한번 세계적인 사이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푸른 유동성을 그때 여러분들은 기반을 마련하셔야 돼요. 마치 30년 전 IMF 때 25년 전 IMF 때 건물을 확보한 것처럼.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대폭락이 없다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말에 대한 짧은 배당만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개별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그리고 K옥션. 왜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한 가격 매력 및 좋은 포인트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K옥션 우위로 한번 계속 찔러보죠. 거래량 터졌죠? 다시 또 찔러보죠. 거래량 터지죠? 다시 또 찔러보죠. 거래량 터지죠? 3번 찔러봤네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눌림목 살살 주죠. 이런 주식은 이렇게 찔러볼 때 추격 매수하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왜 찔러보는 거냐? 반응을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찔러보는 겁니다. 우위로. 따라오는 놈들이 있는지. 반응을 한다. 누가 나의 종목에, 나에 대해서, 나의 수급에 대해서 잡시 밟아버리는. 어차피 단타가 반응하는 거지, 투자가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타 손절 어디에요? 5%. 요즘. 확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2배.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한번 진하게 하죠.
그래서 요즘은 개별 종목군들은 어떤 게 유행이냐. 일려고 하던 이렇게 60일선을 돌렸던 종목군들 깔끔하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60일선 장기 추세 하락이에요. 그래서 60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여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그래서 역배열돼서 계속 60일선 아래에서 움직였던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신규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서 역배열됐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60일선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한 번도 안 나타나던 시그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동반해 가면서 60일선 녹색선 오히려 처음으로 올라탑니다. 몇 개월 만에. 그랬다가 오히려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못 가는 척하고 이렇게 숨 죽여. 밥 뜸들이듯이. 밥이 다 준비된 거죠. 근데 살짝 아래로 숨죠. 왜? 밥 뜸들이듯이 숨 죽이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런 종목군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다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연말 정도까지는 연말에는 대주주도 마음이 급합니다. 왜 신규 상장 종목일까요? 그렇게 순진하신 분들은 없겠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주주가 액면가 나온 대로 20%, 사모님 이름으로 10%,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이 30% 갖고 있고 기관이 20% 갖고 있고 나머지 4, 50%는 유통물량인데 공모가격이 이거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잖아요. 송중기 나오는 거. 순양그룹. 이야기의 절반은 뭡니까? 정상적인 경영 있고 이야기의 절반은 뭐예요? 비자금. 그렇죠? 정치 비자금. 정경유착.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암투.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음이 있으면 양적인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 드러난 회사의 경영안에는 그 아래 무수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야, 공무원들은 좋겠다. 얼마 전에 참 은행이 이제 지금 구조조정합니다. 희망퇴직. 60개월치 급여를 준답니다. 30개월에서부터 60개월 정도. 그래서 이것저것 합치면 한 퇴직금까지 합치면 많이 받는 데는 7억, 적게 받으면 3억 정도 받아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수당 같은 거 다 붙여줘서 그러면 제가 댓글에 잠깐 봤어요. 야, 5억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만 해도 200만 원이잖아요. 은행 이자가. 먹고 살겠다 나 같으면. 은행 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2시간 일하고 11시 반 되면 점심 먹으러 간대. 9시에 일이 시작하는 거지 9시에 출근하는 은행 직원은 없습니다. 보통 7시, 7시 반 나와서 다 준비하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명웅 가수가 나와서 그냥 행사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좋겠다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장윤정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아래서 보이지 않는 무수한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죠. 이명웅 노래 한 곡을 위해서 그 뒤에 코러스라든가 연습하는 거나 평상시에 같이 연습하는 팀이라든가 그런 방송을 잡아주는 행사를 잡아주는 또 사장님이라든가 운전기사분들 이거 다 비용 옷 다 계산하면 3천만 원 받아도 임영웅 씨 호주머니에 1,000만 원도 안 가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대주주만 혼자 다 그 주식을 다 가져갔다 어림택도 없어요. 자, 근데 연말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상장한 가격보다 훨씬 19,000원보다 아래에 떨어져 있죠. 4분의 1 토막. 5,000원이지. 그 다음에 최저가잖아.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 회사가 상장하기까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자기들 또 돈을 투자하고 회사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투자했던 이런 돈들이 1, 200억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이 100억을 투자했다. 근데 지금 1,400억이야.
예를 들어 140억 투자해서 10% 지분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200억이었겠죠. 만 원일 때, 5천 원이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 280억이 지금 140억이 된 거잖아. 보호했을 때도 안 팔리고, 이때도 안 팔고, 이 회사를 믿고 있었는데. 서울옥션과 K옥션, 둘이 독과점인데 K옥션은 후발주자고. 그러면 이 회사 지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들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주식은 이런 주식이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주식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가면서 신규 상장 종목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그래야만 필연적. 누구한테는 우연이야. 올라가도 그만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누구한테는 우연이지만 어떤 종목은 꼭 가져야 돼. 연말전. 장부가치평가 기분 좋겠냐고 이게. 미술품이잖아요. 미술품 유통, 경매, 순양그룹, 송중기 할머님이 순양물산 지분 15% 갖고 있죠. 뭘로 했어요? 미술품으로 돌렸죠. 에이, 드라마니까 그렇지.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 얼마 나왔습니까? 12조 나왔죠. 12조 중에서 1조 원을 뭘로 낸다고 그랬어요? 미술품 및 골동품으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가치가 2조 원이 될 거다. 퉁치자는 거죠, 2조 원. 잠깐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12조 원 상속세 내야 되는, 받으신 분들이 내야 되는 게 12조 7천억이, 11조 7천억인가인데 그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골동품 및 미술품으로 현물납. 드라마에서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성장성도 좋아요. K옥션 300억에서 380억, 40억에서 15억, 작년도에 136억. 이번 연도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30억, 25억, 6억. 근데 주가는 이 상태죠. 상당히 아래에 있죠.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났잖아요. 눌림목주. 너무 많은 거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보호에서 다 풀린 거잖아. 보호에서 풀려도 안 파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에 팔겠어요? 안 팝니다. 연말연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스미디어는 KT그룹 계열사예요.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K옥션은 서울옥션과 K옥션 이쪽. 우리나라도 꽤 소득이 올라왔고 그리고 세금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옥을 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보미술품이라든가 경매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합법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세금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물지 않고 일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꽤 유망한 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NFT가 좀 한물 갔어요. 그렇지만 이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NFT는 앞으로 디지털 바코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디지털 인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고유한 시장들이 지금 이런 가격은 정말 괜찮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뭐 꽤 괜찮은 흐름들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괜찮죠. 어제 미국장 1% 빠졌다고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야간 수업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데 주말에 미국 시장이 있었던 현상을 갖고 다음 주 한 주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송을 딱 켰더니 난리가 났어. 미국 시장 1% 폭락했고 다 폭락했는데 대표님 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우왕좌왕하지 더 큰 판돈을 갖고 움직이는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 말빨에 안 먹혀요. 제롬 파월 의장 말이 씨가 안 먹힙니다. 우리나라 환율 시장 보세요. 1,300원 깨지잖아요. 아래로 지금 대폭락 나오게 생겼잖아요. 환율이 폭락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식은 환율이 올라갈수록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질수록 주식은 급등 나옵니다. 9월 30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 9월 30일 달러 인덱스 114 찍고 떨어진 날 종합주가지수 2150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2500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환율이 떨어졌다 멈추니까 우리나라 2100, 350 버벅거리잖아요. 환율 장대 음봉 나오니까 주식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어제, 오늘.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이게 근데 한국만 그러느냐? 독일, 프랑스 다 똑같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비교한 게 이거죠. 예. 그걸 단적으로 비교한 게 우리나라 환율은 제가 종합주가지수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환율은 파란색으로 하고 네. 주봉 말고 일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두 개의 상관관계가. 이 힘을 한번 관계를 느껴보라는 거죠. 종합주가지수의 오른쪽 3,300포인트. 환율 왼쪽입니다. 1,150. 파란 색깔 환율. 종합주가에서 빨간 색깔. 쭉 떨어지죠. 환율 쭉 올라가죠. 여기서 멈춰가면서 서로 용쌍박. 단기로도 대칭이지. 얘 조정받으니까 얘 올라가고. 그렇다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니까 주가 쭉 빠지고. 환율 다시 꺾이기 시작하니까 주가 올라오고. 방금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은 같이 움직이는 구간이네요. 환율 빠지는데 주식도 같이 빠져. 왜 그러냐?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환율이 지금 1,300원 깨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빠진다 안 빠지죠?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화요일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주식과의 박한샘. 별거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반 하는 거. 그런데 매일같이 그거를 별거 아니지만 매일같이는 아니네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 30분에서 20분이라도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신 분은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 인생까지 제가 바뀐다면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계좌 수익률은 30%는 바뀌어요. 1억이나 1억 3천이에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평상시에는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주식 질른 사람 팡팡 질르니까 올라갈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언제 차이 나느냐?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 3천만 원 1억 원의 가치를 갖거든요. 요즘같이 박스권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장이 다시 레벨업할 준비가 한국이 스탠바이가 끝났어요. 1,300원 깨져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양봉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양봉, 어떤 종목을 디테일하게 사야 될지는 우리 양봉 선생님이 콕 집어주실 거예요. 월요일 날이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가면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물러가고요. 내일은 이번 주에 테마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헬스케어도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 왜 그런지 미국 시장 ETF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